안녕하세요. 소리한점입니다. 팍팍한 삶을 살다 보면 순수했던 어린 날이 그립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상상력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던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다시 채우고 싶지 않으세요? 동화만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동화책은 어린이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책도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그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사물이나 생명체들이 사람처럼 생각한다고 상상하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책은 김종문 작가가 작은 사물들과 생명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이야기는 파리 목숨이라는 동화입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여기에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도전하는 인생을 한번 살아볼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파리 목숨. 난 파리다. 오늘도 끈적이는 분비물이 햇볕을 타고 까칠한 내 표피에 달라붙는다. 토할 것 같은 무더위에 꼭지가 돈다. 징징거리며 발악하는 매미 소리에 머리가 터져버릴 것만 같다. 음식물 수거함의 쓰레기는 기다렸다는 듯 잘 부패해갔다. 오늘도 온이와 역겨운 냄새로 얼룩진 그곳에서 난 떨어진 국물을 가슴 깊숙이 빨아들였다. 항상 배고프다. 다른 파리들도 항상 배고프고 음식은 항상 부족했다. 어느 날 문득 더는 수거함에서 쓰레기를 두고 파리들과 경쟁하며 빌어먹는 짓을 하기 싫어졌다. 나도 깨끗한 곳에서 신선한 음식을 먹고 살고 싶었다. 수거함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떠나겠다고 하자 다른 파리들이 양손을 계속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했다. 그 와중에도 수거함 옆으로 흘러내린 김치 국물에 손을 얹고 입맛을 다신다. 살기 위해서지만 비굴하게 생활하는 내가 추했다. 나는 날개가 있다. 날개가 있다는 건 축복이다. 날개 달린 곤충 가운데 우리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는 생물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란 생각도 들었다. 음식물 수거함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조금 더 있다가는 폭발할 것 같았다. 아파트를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다. 1층부터 들어갈 틈을 찾았다. 그런데 쉽지 않다. 촘촘한 방충망은 어떤 곤충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았다. 2층, 3층, 4층도 마찬가지다. 잘못하다간 새의 먹이가 될 수도 있다. 머리가 쭈뼛쭈뼛 섰다. 순간 수거함을 벗어난 걸 바로 후회했다. 그때였다. 한눈에 보기에도 말끔한 승용차 한 대가 시야에 들어왔다. 더욱이 그 승용차의 창문은 반쯤 열려있다. 호기롭게 벗어났는데 되돌아갈 수는 없다. 더욱이 날씨는 너무 뜨거웠다. 반면 차 안의 사람들은 매우 쾌적해 보인다. 차를 향해 날아갔다. 순간 창문이 서서히 올라갔다. 날개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창문이 닫히는 순간 가까스로 차 안으로 들어갔다. 차 안은 천국이다. 시원했다. 아니, 황홀했다. 그런 기분도 잠시 커다란 부채가 나를 향해 덮쳐왔다. 아줌마다. 음식물 수거하면서 자주 보던 아줌마다. 용케 피했지만 이번엔 아저씨의 손바닥이 덮쳤다. 연이어 뒷좌석 아이들의 손바닥도 보였다. 정신이 없다. 순간 들어온 걸 또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일단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다. 최대한 사람들 눈에 가장 안 보이는 구석진 곳에 붙었다.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살폈지만 숨소리조차 내지 않는 나를 찾을 수 없었다. 체념한 듯 차가 출발했다. 하필 내가 자리 잡은 그 구석진 곳은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고 어두웠다.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다. 다시 날았다. 팔이다. 외마디와 함께 다시 나를 잡기 위해 혈안이다. 순간 아줌마가 말했다. 죽이지 마. 순간 눈물이 나도록 아줌마가 고마웠다. 나를 잡기 위한 모든 동작이 멈췄다. 저 아줌마가 음식물 수거하면서 나를 자주 봐서 정이 들었나 보다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아줌마의 다음 말이 폐부를 찔렀다. 여기서 죽이면 창자가 튀잖아. 더러워. 창밖으로 몰아내. 차라리 그 아줌마 손에 맞아 으깨져 불쾌감을 주고 싶었다. 난 사람들이 손대고 죽일 가치도 없는 지저분한 존재였다. 애초에 생기지 말았어야 할 생명체였다. 조물주는 왜 나를 만들었나? 존재감에 대한 회의가 밀려오자 살 의욕도 사라졌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에 날개에 힘이 빠졌다. 아주머니의 말대로 사방에 창문이 열렸다. 후끈한 바람이 내 몸을 사정없이 때렸다. 죽이기보다 나를 창밖으로 밀쳐내기 위해 사람들이 발악했다. 이 속도에 밖으로 튕겨나가면 난 뒤에 오는 차에 받쳐 죽을 것이 자명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생존 본능이 일어났다. 살아야겠다는 그 본능조차 치졸하고 저주스러웠지만 몸이 움직였다. 눈물이 났다. 장렬히 죽고 싶은데도 내 몸은 살기 위해 운전석 브레이크 페달 깊숙한 곳에 있다. 파리가 안 보여. 나갔나 봐. 예쁘게 생긴 아이가 뭔가 큰일을 해낸 것처럼 한껏 들떠있다. 파리가 이런 곳에 들어오다니. 어휴, 더러워. 창문이 닫혔다.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분명 내가 나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당분간은 이곳에서 몸을 추슬러야 할 듯했다. 에어컨 바람이 나에게도 간간히 불어왔다. 조금 살 것 같다. 이렇게 있으면 당분간은 조용할 듯하다. 인간의 위대한 문명에 편승하니 나도 인간이 된 듯했다. 얼마 후 차가 섰다. 사람들이 내릴 준비를 했다. 순간 내가 팔이라는 신분을 망각했다. 나도 사람이라고 착각했다. 파리에게 착각은 곧 죽음이다. 내리기 위해 공중에 부상하자 사람들이 나의 질긴 생명력에 비명이 쏟아졌다. 창밖으로 추방시키지 못했다는 자책과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배신감으로 정말 죽이기 위해 똘똘 뭉쳤다. 이성을 잃은 그들로부터 살기 위해 다시 숨었다. 단지 무임승차한 것뿐인데, 공간을 많이 차지한 것도 아닌데,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한 번쯤은 눈 감아줄 수도 있을 텐데. 나의 바람은 정말 한 줄기 바람에 불과했다. 정말 한 방에 갈 것 같았다. 이렇게 구차하게 살면서도 삶에 대한 애착이 이토록 강할 줄이야 나도 몰랐다. 한동안 차 안을 수색하던 그들은 내가 보이지 않자 만족한 듯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주위를 보며 또 다른 파리가 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경계까지 늦추지 않는 치밀함을 보이며 서둘러 문을 닫았다. 얼마나 빨리 문을 닫는지 이 작은 체구가 나갈 틈마저 없었다. 그들이 나가고 온전히 차는 내 공간이 됐다. 실내를 샅샅이 뒤져봤다. 깨끗하다. 향긋한 꽃내음이 은은하다.
냄새가 나는 쪽으로 움직였다. 냄새만 나는 방향제다. 급격한 동작과 긴장이 사라지자 허기가 느껴졌다. 목도 말랐다. 차 안은 깨끗했다. 물 한 방울 흐른 흔적이 없다. 과자 부스러기 하나 없다. 천연 가죽으로 만든 시트 위에 입을 대고 맛을 봤다. 화학 처리한 매캐한 냄새가 혓바닥을 쐈다. 서서히 실내가 뜨거워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실내는 점점 더 뜨거워져 갔다. 불쏘시개를 목구멍에 넣은 것처럼 타는 목마름에 목을 부여잡았다. 숨이 막혔다. 음식물 수거함이 눈앞에 흘러갔다. 자신을 과대평가한 내가 후회스러웠다. 서름이 복받쳤다. 난 어느새 조수석 시트 위에 뒤집어졌다. 간신히 호흡만 할 뿐이다. 창문 너머로 태양이 내 몸을 건조시키려는 듯 한껏 이글거리고 있다. 정신이 아련해졌다. 음식물 수거함에 왜 그토록 많은 파리가 있었을까? 이제야 알 것 같다. 이미 늦었다. 난 한갓 파리 목숨에 불과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영혼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파리라는 걸 알았다. 난 파리였다. 파리였기에 음식물 수거함에 붙어 있었다. 이 파리는 나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고 머물지 않았습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망상이지만 실패하더라도 행동하면 꿈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꾸고 도전하는 것은 늘 가치가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